오늘 오전 퀸즈 우드사이드역 인근에서 F전철이 탈선해 승객 19명이 다쳤습니다.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위원회가 기금모금 행사를 열고 장학생들에게 시상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뉴욕시 임대료 동결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출입국 확인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 방향으로 운행하던 F전철이 퀸즈 우드사이드역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19명이 다치고 이 중 4명은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출근 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반쯤 발생했으며 당시 지하철에는 100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당국은 사고 발생 열차가 브루클린에서 맨해튼으로 향하던 F라인으로 퀸즈 65스트리트역 남쪽 365m 지점 터널에서 탈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열차 탑승 승객들은 열차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스파크가 일었고 굉음과 함께 뒤틀렸다고 전했습니다. 승객들은 소방관들과 다른 비상요원들의 도움으로 지하철에서 나와 선로 옆에 보도를 이용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교통당국은 8량 중 6량의 열차가 탈선한 사고의 원인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출근 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반쯤 발생했으며 당시 지하철에는 100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당국은 사고 발생 열차가 브루클린에서 맨해튼으로 향하던 F라인으로 퀸즈 65스트리트역 남쪽 365m 지점 터널에서 탈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열차 탑승 승객들은 열차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스파크가 일었고 굉음과 함께 뒤틀렸다고 전했습니다. 승객들은 소방관들과 다른 비상요원들의 도움으로 지하철에서 나와 선로 옆에 보도를 이용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교통당국은 8량 중 6량의 열차가 탈선한 사고의 원인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위원회가 한국어 학급 확대 개설과 교사 양성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설립돼 그동안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고등학교와 리치필드 고등학교에 한국어가 외국어 필수 과목 중 하나로 도입되는데 공을 세운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회. 지난 7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한국어 학급 확대 개설과 교원 양성을 위한 기금 모금 만찬이 열렸습니다. 김영덕 회장은 2세 청소년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어라며 이를 위해 학교와 교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주말 학교에서만 해가지고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정식으로 정규 과목으로 3년 내지 4년을 공부함으로써 정말 그 조국을 알고 한국 문화와 전통을 더 알고.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회를 지원하고 있는 뉴욕 한국교육원은 관할 내 한국어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수상하고 총 9명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7월 8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한국 역사를 배우고 문화 유적지를 답사하는 등 다양한 한국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의 시각 장애인들로 구성된 관현 맹인 전통 예술단이 식순 중간에 공연을 가져 참가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최준희 전 에디슨 시장은 행사 기조 연설자로 나서 공교육의 중요성과 이중언어 구사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추진회는 지속적으로 한국어 학급 확대 개설과 교사 양성을 위한 모금 운동을 추진하며 1차 목표로 올해 안에 포트리 학군 한국어반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친서민, 친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 가이드 위원회의 인상 불가피 입장이 전해지고 있어 드블라지오 시장의 뉴욕시 임대료 동결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매년 표결을 통해 인상률을 결정하는 뉴욕시 렌트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건물 유지 비용이 2.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5.7% 올랐다고 밝히고 렌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건물 유지 비용이 상승한 이유는 보험세와 재산세, 난방비 등의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보험료는 9.3%, 난방료 가격은 8.4%, 재산세는 5%, 상하수 처리 비용은 5.6% 상승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 선거 기간 동안 100만 가구에 이르는 렌트 조정 아파트에 올해 임대료를 동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는 9명으로 구성된 렌트 가이드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 6명을 직접 임명하며 자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한시적 임대료 동결을 실행에 옮기려 했습니다. 오는 5일 열리는 렌트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적용될 인상률에 대한 예비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1년 리스 계약의 4%, 2년 계약의 7.75%로 인상률이 결정됐습니다. 출입국 확인서인 I-94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자신의 미국 출입국 기록을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최근 5년간의 I-94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I-94 온라인 사이트를 어제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을 출입하는 해외 여행객들도 인터넷 사이트 접속만으로 자신의 미국 출입국 기록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이트에서 Get Travel History 버튼을 클릭하면 최근 5년간의 미국 출입국 기록을 한꺼번에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까지 비이민 비자 소지 외국인이 자신의 I-94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유법에 근거해 I-94 기록 열람을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에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제 I-94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됨에 따라 자신의 여행 기록 열람을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자신의 기록을 온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수공사, 행사 등으로 7번 전철의 운행 중단이 잦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다음 주말부터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3주 후 마지막 주말 다시 운행이 중단됩니다. 그동안 주말 운행이 중단됐던 퀸즈보로 플라자에서 타임스퀘어 구간 7번 전철 운행이 다음 주 주말부터 정상화됩니다. 7번 전철은 지난 2월 이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보수공사를 이유로 주말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웹사이트를 통해 변경된 스케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인 내일부터 4일은 현재와 같은 스케줄로 운행되기 때문에 퀸즈보로 플라자에서 타임스퀘어 구간 운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5월 10일에서 11일과 17일에서 18일, 24일에서 25일까지 3주간 해당 구간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케빈 오티즈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대변인은 커뮤니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스케줄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 스케줄 변경은 잇따른 운행 중단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됐고 지역 정치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운행 중단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뉴욕시 교사 임금은 최저 4만 5천 달러에서 최고 10만 달러까지지만 연봉 차이로 인근 학군으로 우수 교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어제 교사 노조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교사들은 임금 인상을 소급 적용받게 되고 보너스 $1,000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어제 교사노조와 9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18년 10월까지 효력을 가지는 사상 최장기간 계약입니다. 지난 2009년 종료된 뉴욕시와 교사노조 사이의 계약은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계약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노조 측은 계약이 없었던 4년 반의 기간 가운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4% 임금 인상을 소급 적용받게 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시정부 공무원들의 평균 임금이 4%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또 교사 임금은 앞으로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18%까지 인상됩니다. 2013에서 2015년까지는 각각 1%씩, 2016년 1.5%, 2017년 2.5%가 인상되고 2018년에는 3%의 임금 인상을 적용받습니다. 한편 기존 22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를 받던 교사 업무 능력 평가는 8개 항목으로 줄었습니다. 매년 교사 학부모 간 연수회는 2회 추가되고 좋은 평가를 받은 교사들에게는 최대 $5,000 성과급을 주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뉴욕주는 지난 3월 3에서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통 핵심 교과 과정을 기초로 한 수학 시험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은 성적표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공통 핵심 교과과정 표준시험을 놓고 어린 학생들이 등교 거부를 하거나 실제 웨체스터 카운티에서는 3학년생이 시험 압박감으로 답안지에 구토를 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30일 공통 핵심 교과과정 기초시험 개혁법에 따라 학생들은 공통 핵심 교과과정이 적용된 새로운 형식의 표준시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통 핵심 교과과정 시험 점수가 학생들의 성적표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시험은 성적표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표준시험은 난이도가 높아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의 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쿠오모 주지사는 전문 자문인단 11명을 구성하고 학생들에 대한 특별 법안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공통 핵심 교과 과정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혼란이 가중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 자문인단으로 하여금 재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안으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가짜가 많습니다. 점점 더 정교하게 가짜가 탄생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약 중 상당수가 가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조사에 의하면 최근 수년 사이 인터넷을 통해 가짜 약을 구입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생명에까지 위협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팔리고 있는 약 중에서 10% 정도가 가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자사상표를 도용한 가짜 약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가짜 약들은 약효가 없는 것은 물론 유해 성분을 포함할 수 있어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가짜 약들은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체중 감량제, 비싼 항암제, 성욕 촉진제 등 품목도 다양합니다. 이들 약은 만들어졌다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러한 약들이 이베이, 아마존닷컴은 물론 약품 판매 사이트 다크웹 등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사나 공장 등의 주소가 없는 약품 판매 사이트에 거의 대부분은 가짜 약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